7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원래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오음법, 임피던스법, 피유법을 설명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7-1, 7-2, 7-3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대칭자법이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고장전류 계산 방법이고 이제 고장전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삼상 단락과 같은 이제 평형고장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선지락과 같은 불평형고장은 평형고장처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칭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런 대칭자표법을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자표법에 보시면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회로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VA, VB, VC 이걸 행렬로 해가지고 쓰죠. 그럼 이것들을 행렬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여기는 뭐가 나오죠? B가 나오면은 무조건 A 자성을 생각하십시오. C일 때는 A. 이거를 벡터도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딱. 여기 A입니다. 1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C. 뭐죠? 벡터 연산제로? A죠. 여기는 B상인데 A 자성이라는 거예요. B가 나오면 무조건 A 자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B 나왔으니까 A 자성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1, 여기 A 자성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여기 1A, A 자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뭘까요? V0, V1, V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서 계산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A상, B상, C상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대칭자표법에서는 이런 대칭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것들을 계산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이런 대칭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 대칭분을, 요 그림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항상 식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A 다음에 C 나오고 B 나오니까 A, C, B 정회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긴 게 이걸 정회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항상 식의 반대 방향이 정회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책들을 보면은 이걸 A, B, C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은 데들도 있고 하는데 무조건 이거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정상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R상, S상, T상 하죠?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정상분입니다. 역상분은 R상, S상, T상 하는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R상 다음에 기준은 딱 여기라는 얘기죠. 기준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S상이 이쪽으로 오는 게.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RTS가 되겠죠? 왜?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을 정회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역상이 되는 겁니다. 얘는 RST고. 영상 부분은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이 되죠? 그래서 얘가 정상분, 얘가 역상분, 얘가 영상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이 0, 1, 2에 대한,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요약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V0, V1, V2가 나왔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시면 0, 1, 2,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정 안 될 때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3분의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왜 이거를 이쪽으로 지금 돌렸다는 얘기죠. 지금 역행렬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 1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A가 나오죠. 왜? 여기 1이니까 A 1승, 여기 2니까 A 2승 이렇게 의시라고요. 나중에 안 될 때는.
이게 나중에 가면 헷갈리니까 애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왜? A상, B상, C상에 대한 것들을 대칭분 좌표법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비대칭적인 고장전류 계산을 요걸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그 회로로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와 같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그 값들을 연동해가지고 기질량과 미질량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VAB, VBC, V01, V1, V2를 설명이 되는데 I0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B일 때는 아까 그 벡터도로 계산하시면 A 자성이니까 이걸 벡터도하고 연산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0, 1, 2니까, 여기도 0, 1, 2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1이겠죠. 여기 A1이 나왔으니까 A 자성이 나오겠죠. A 자성이 나왔으니까 A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VA, VB, VC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B일 때는 자성, 0, 1, 2일 때는 3분의 1,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는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좌표법을 먼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오음법. 오음법은 이제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변압 B에 따라서 자승을 해줘야 되고 그 지점에 전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I는 R분의 V인데 이 V를 보통 2로 쓰죠. 2로 쓰다 보니까 그 지점에 전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그 지점에 전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변압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54에 66이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변압비의 자승으로 또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압기가 결선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항 이 RE를 3배로 해줬죠. 지락전류, 영상전류가 I0가 3I0가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음법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퍼센트 임피던스도 또 어차피 마찬가지로 3배는 해줍니다. 3배는 해주는데 문제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법은 이 전압에 대해서 환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다라는 얘기죠. 피우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어떻게 적었었죠? 수식이 10 kV 자성분의 PZ입니다. 요 수식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Z가 나왔을 때 Z 나오니까 요거 반대로 들어오면 Z는 여기 퍼센트 Z 들어가고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10 kV 자성이고 여기 P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요거 이제 거꾸로 여기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이제 내려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오음법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오음법으로 계산하는 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거 오음 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 이런 수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그냥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I3S 삼상 단락전류는 퍼센트법을 이용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이라는 공식 하나만 더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단위화 환산할 때 기준 용량이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용량이 여기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집어넣게 되면 기준 용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기본서에 나옵니다. 자, 발전기 기본식.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V0, V1, V2에 대한 값을 계산을 했고요. I0, I1, I2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 이제 VA, VB, VC라는 값하고 IA, IB, IC에 대한 값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 6개의 변수로부터 이 6개의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값들이 보통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든. 3가지 정도는 알고 3가지 정도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기지량, 미지량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여기서는 미지량이라는 값보다는 값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죠. 량이라는 건 전력조류상에서 쓸 때는 기지량, 미지량이라는 걸 쓰지만 여기 기지값, 미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제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들도 세 가지는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게, 나머지 세 개 값을 모르니까 그 세 개 값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발전기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V0는 어떻게 되죠? Z0, I0. V1은 EA-, Z1, I1. V2는 마이너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 I0하고 여기 I1하고 R2에 대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값을 알면은 이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값을 알면은 이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6개의 조합을 할 수 있는 그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발전기 기본식이다. 근데 이 기본식을 나온 부분은 이제 발전기에서의 그 전압강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강화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기 기본식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버 발전기의 고장 계산할 때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단락을 계산하실 때 바로 이런 순서 고, 대, 발, 전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뭘까요? 고장 조건. 대는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 발은 발전기 기본식. 저는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 왜? 처음에 전압 전류 6개가 있는데 고장 조건이 뭐라고요? 기지값과 미지값 3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3개를 가지고 전압 전류, 대칭분에 대한 이런 대칭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발전기 기본식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원하는 값을 이제 짜 맞히다 보면 6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6개의 값이 나오면 아까 뭐였죠? 이 6개의 값이 나오면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지값하고 미지값에서 알고 있던 3개의 값에서 모르는 나머지 3개 값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키워드는 무조건 고대 발전. 저는 그냥 기대 발전이라고 또 애웠었습니다. 처음에. 네, 기지값, 미지값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애우시기 쉽게끔 고대 발전을 애워주셔도 되고 기대 발전을 애워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하실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따가 일선지락 같은 걸 설명드립니다. 일선지락 설명드리면은 일선지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모든 걸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A상이 어디였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상일까요? C상. 여기 B상. C상.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상으로는. 예? 그럼 아까 벡터도하고 똑같죠? 벡터도가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 A상이고 여기 B상이고 C상이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거 똑같죠? 그렇게 애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럼 여기서 어느 상이 보통 지락이 나면 거의 A상이 지락이 됩니다. 기지값이 뭘까요? 먼저 이제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지락전류가 나왔으니까 지락전류가 크겠죠. 이 IG는 IA니까 이게 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VA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기지값 VA는 0이다. 왜? P는 VI에서 이 값이 커져버리면 이 값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VA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지값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왜 여기 지락전류가 이쪽으로 다 흘러갔으니까 이쪽에는 흐를 전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예? 다 빠져나가니까 IB equal IC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는 값이 뭐가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락이니까 IA 값을 모른다는 얘기죠. 지락 전류를. 그리고 이제 VB하고
VC 값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이때는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때 전압은 이제 올라가겠죠. 또 거꾸로.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도 올라가는 값이고 얘도 올라가는 값이고 얘는 다 떨어진 값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일선 지락이니까 얼마나 지락 전력이 흘렀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이 부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외우는 방법. IA는 어떻게 되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 예. 이거는 이제 일선 지락이니까. 일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다. 임피던스 Z0, Z1, Z2 하나. 그리고 I는 뭐라고요? R분의 V라고요. V니까 E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EA가 들어가는데 뭐라고요? 지락 전류는 IG는 3I0라고 했죠? 그러니까 3을 여기다 딱 적으면 됩니다. 3I0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답이 나오는지 아는데 이제 자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게 IA 값 나왔으니까 VB하고 VC 값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쭉 긋습니다. 어떻게 되죠? 밑에가? 예? Z0. 항상 Z0부터 적어야 된다. 왜? 0, 1, 2 적었죠, 저희가 계속. 1, 2, 0로 적어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0, 1, 2 이렇게 다 적다 보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R은 R분의 V듯이 여기도 EA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얘는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똑같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뭐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1. 그리고 뭐죠? Z0. 또 A제곱 마이너스 A. Z2.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 Z0, Z2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 여기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B상은 뭐라고요? A 자성이라고요. 그러면은 잊어먹지가 않겠죠. B상은 A 자성이니까. 그럼 여기는 밑에는 똑같습니다. 안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똑같습니다. 뭐라고? 여기 Z0하고 Z2는 똑같다고요? 여기 이 부분이 뭔가만 알면 되죠. 이게 뭐죠? A-1.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C니까 1이 나오고 여기 B니까 자성이 나오고 물론 이제 이게 1선 지락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2선 지락에 가게 되면 또 틀려집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선 지락부터 저기 나왔듯이 1선 지락을 알고 나시면 2선 지락 알 수가 있고 성간 날락 알 수가 있고 3상 날락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PPT로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이따 보셨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벡터도로 외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C상, 여기가 A 자승, A, 얘는 1. 왜? A 3승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A 자승, A 3승. 왜? 정혜전이 뭐라고 그랬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 벡터 연산자가 뭐냐? A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입니다.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이걸 또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벡터 연산자를. 왜? 이따가 여러분 계산값에 이 값이 다 들어갑니다. 왜? 아까처럼 이 값에다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한 값들도 여기 Z0, Z1, Z2 값 넣고 여기 이 값을 넣어가지고만 그 예제 보면 나오는 계산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못 풀어드립니다. 요거는 뭡니다. 요거는 A 자승 넣은 겁니다. 요건 A 넣은 겁니다. 하고만 넘어갈 겁니다. 왜? 나머지 Z0나 Z2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유도하면 좋은데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유도가 아니라 답안을 써야 되니까 답안을 쓰다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답안은 맞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빨간색이. 이렇게 딱 그림을 잘라가지고, 요즘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압류 같은 거 많이 당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압류 이렇게 외웠습니다. 전압일 때는 이쪽 편을 먼저 보고 전류일 때는 이쪽 편을 봐라. 비상이니까 어떻게 되죠? 비상이니까 A자성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1인지 A인지 헷갈리는데 전압이죠. 이거 전압을 보니까 전압을 볼 때는 이쪽을 봐라. 그러니까 A자성에서 1을 빼라. A자성에서 1을 빼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기일 때는 이쪽을 한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자성에서 A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시상에서 볼 때는 시상에서도 이쪽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시상에서 봤을 때는 시상에서는 이쪽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 1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A에서 1을. A에서 1을 본 겁니다. 이쪽 한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봐줘야죠. 예? 그러니까 A에서 A자성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선지락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선지락일 때는 전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을 봐줍니다. 그래서 이선지락을 여기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선지락일 때는 이제 값만 비교를 해주시면은 IB하고 IC 값이 있습니다. BC상이 실항에 났을 때 그럼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선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되죠? Z1 플러스 Z1, Z2 플러스 Z2, Z0에 2A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똑같다고 여기 임피던스 하나인데 여기 임피던스가 이선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가 났을 거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라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Z0 플러스 Z2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선 VB를 봤는데 얘는 IB를 보니까 왜냐면 이제 기질량하고 미질량 값이 틀려지니까 요거만 보실 때 이따 기본서의 책을 보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B니까? 예? A자성 들어가라고요. B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을 봤는데 전압일 땐 이쪽을 봤는데 여기 전류라고 했죠. 그럼 A자성에서 이쪽을 보라고요. 전류니까 이쪽을 보라고요. 이쪽 편을. 그러니까 이쪽 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자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쪽 한번 봤으니까 그럼 이쪽을 봐야 되겠죠. A자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걸 보시면은 여기 C니까 A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여기도 A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A에서 이쪽을 먼저 보라고요. 전류니까 이쪽이니까. 전압일 때는 이쪽 먼저 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보니까 A 자성이고 요건 1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선지락 때는 얘하고 얘하고 바뀝니다. 얘하고 얘가. 왜? 제가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 바뀌고 이쪽 바뀐다 그랬죠? 한 번 이쪽 봤으면 한 번 이쪽 보라고 그랬죠? 얘 바뀐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외우기 쉽게끔 이걸 그림을 가지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 하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왜? 저는 이거를 그림으로 외웠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는데 그림으로.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바꾼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이게 바뀐 거구나 그래서 그림에다 연산을 해서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바뀌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A자성 마이너스 A가 앞으로 가고 A자성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간다. A 마이너스 A자성이 앞으로 가고 A 마이너스 1이 뒤로 간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VA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IA, VB, VC가 나왔으니까 이건 VA, IB, I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3. 여기 3 나왔었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2A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뭐가 나오죠? 예? 알고 나면 쉽습니다. 임피던스가 두 개라고요. 여기 이선지락이니까. 예? Z1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Z0, Z2. 이렇게. 임피던스가 두 개니까. 이제 여러분이 쌍대로 외우시라는 얘기죠. 1선지락을 하나 외워주시고 2선지락을 같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간단락을 외워주시고 3단단락을 외워주시고 이 네 개를 딱 한꺼번에 비교해서 외워두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지락 외웠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직접 쓰셔야 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선지락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선지락은. 일선지락은 쉽게 유도가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유도하 보면 이게 뭐 나누고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데 결론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때 이 Z0, Z2 나오는 것도 이제 헷갈려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간 단락으로 가게 되면 또 헷갈려집니다. 성간 단락이 나가 있으니까. 그거는 A자승 마이너스 A에 뭐 2A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이게 2BC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건 이따가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삼상 단락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단락일 때는, 지락일 때는 영상분이 있습니다. 단락일 때는 영상분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락전류는 영상전류가 있으니까 뭐 IG는 3I 제로라고 나오죠. 단락일 때는 영상분이 없기 때문에 이 Z1이나 Z2에 관련된 부분만 있지 Z0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단락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간 단락일 때 답안지 써라. 그럼 밑에가 어떻게 되죠? 아까 Z0, Z1, Z2 나왔죠? 단락일 땐 Z0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밑에가 Z1이 나오고 Z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EA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거기서 이제 관련된 부분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삼상 단락일 때는, 삼상 단락은 평행고장이라고 그랬죠. 평행고장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분만 있고 역상분이나 영상분이 없습니다. 평행이니까. 평행하다는 부분은 이제 나머지 성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이다. 삼상 단락은 이제 단락이 났으니까 어떻게 전류가 크게 흐르겠죠. 그러다 보면 전류가 크게 흐르니까 얘는 VA, VB, VC는 0입니다. 이렇게. 벌써 기지값 3개가 딱 나와버렸죠.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죠. IA, IB, IC를 모르는데 이것도 평행이니까 이것도 더하면 0이다. 이런 수식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 IA 값은 어떻게 나오냐? 정상분해만 기인한다고 그랬죠. Z1분의 2A가 나옵니다. 이렇게. I는 I분의 V라면서요. IB는 이거 똑같다고요. 여기 뭐가 붙을 거야? 예? 무슨 자승이요? A 자승이요. 왜? 아까 그림 그렸죠. 열심히. 예? B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240도가 되는 거고 얘는 120도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나중에 벡터적으로 그리다 보면 왜 B가 마이너스 120이 돼야 되고 C가 120이 돼야 되냐. 그림을 정회전을 이쪽으로 봤으니까 얘가 120이고 얘가 240인데 그걸 거꾸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IC는 Z1분의 2A인데 뭐라고요? AEA. 요거 쓰는 겁니다. 삼상 단락전류는. 그러니까 삼상 단락전류만을 25점짜리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상 단락전류하고 성간 단락전류 같이 묶어서 묻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고요. 1선 지락전류를 묻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고요. 2선 지락전류를 묻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상 단락전류만 묻기에는 25점짜리는 좀 약하다.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성간 단락일 땐 또 개방상과 건전상의 전압이 2배가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풀어 쓰십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성간 단락전류 이따가 자료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일선 지락전류도 정확하게 모르면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 지락전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2선 지락전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간 단락전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삼상 단락전류를 외우시는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5번으로 가서 이제 대칭분 회로입니다.